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기자입니다. 텍사스 달라스 인근의 한인타운에서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총을 쏜 사람도 맞은 사람도 모두 한국인입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4명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 장소를 옮겨 추가로 1명을 더 살해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달라스 근교 캐롤튼의 K-타운 플라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일 오전 10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K-타운 플라자 내 광장시장 안에서 총상을 입은 한인 4명을 발견했고 그중 1명의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총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뒤 경찰은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또 다른 총격 신고를 접수했고 이곳에서 또 1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총격 사건 모두 동일 범의 소행으로 보고 즉각적인 추적 끝에 캐롤튼 H마트 인근에서 용의자 한승호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총격의 용의자 69세 한승호 씨는 해당 쇼핑센터 내에서 일식집 깐보스시를 운영하던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고 사업 동료들에게 돈을 떼인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부동산 투자와 렌트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총격에서 숨진 남성은 쇼핑몰 내 앵커 테넌트인 광장시장의 운영주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조성래 씨입니다. 부상을 입은 3명은 해당 쇼핑몰의 소유주인 유양근 씨를 포함해 부동산 에이전트인 올리비아 김 씨와 그의 남편인 김성우 씨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총격에서 숨진 남성은 K-타운 쇼핑센터의 관리인이자 평소에 용의자와 오랜 친구였던 조용학 씨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용의자 한 씨는 지난해 여름 K-타운 쇼핑센터 내에 일식당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쇼핑몰 소유주인 유양근 씨와 관리인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조용학 씨가 조지아주 부동산 투자에 함께 참여하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씨는 조 씨에게 7만 달러, 유 씨에게 5천 달러를 각각 건넸으며 그 대가로 조 씨가 한 씨의 식당 임대료를 대신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 씨는 투자한 7만 5천 달러를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인 올리비아 김 씨가 건물주 유 씨를 설득해 한 씨의 임대료를 월 2천 달러 인상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 씨가 운영해온 일식당 깐부스시는 경영난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건물주인 유 씨와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 같은 건물 내에 경쟁업종인 화로 횟집이 입점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한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대신 권총 가져왔다. 미팅 당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건물주 유양근 씨와 부동산 에이전트 올리비아 김 씨, 그리고 그 남편 김성우 씨에게 총을 쐈고 출구 쪽으로 달아나던 광장시장 운영주 조성래 씨를 총격으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한 씨는 오랜 친구 사이이자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던 조용학 씨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 내 돈을 계속 가져가는 게 지겹다고 말한 뒤 권총 2발을 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후 한 씨는 인근 H마트의 생선 코너로 향해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H마트에서 한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최근 한인들이 많이 늘어난 달라스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테넌트와 건물주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러한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예고된 비극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기 애틀랜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틀랜타 교민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지아주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30센트가 넘게 오른 건데 주유소 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유가 상승의 고통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의 가구는 최근 휘발유 소비량을 7%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유비 지출이 오히려 1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가구는 휘발유 소비를 단 1% 줄이는 데에 그쳤으며 지출은 1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소비를 대폭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폭등하는 기름값은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들이 이동비를 감당하지 못해 꼭 가야 할 병원 진료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애틀랜타 지역 비영리 단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의 최근 연료비는 매달 $3,000씩 급증했으며 이 자금은 원래 소외된 가정을 위한 식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9,000끼의 식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 기름값이 내려가는 데는 수개월이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고유가의 고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애틀랜타의 랜드마크였던 CNN 건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CNN의 설립과 함께 애틀랜타의 하늘을 넘어 전 세계 미디어 지형을 바꿨던 거인 테드 터너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심장은 언제나 애틀랜타와 함께였습니다. 뉴스는 24시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상상력으로 탄생시킨 CNN은 전 세계인의 뉴스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포츠 팬들에게도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인수해 전국구 팀으로 키워냈고 1995년에는 애틀랜타에 감격스러운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캡틴 아웃레이저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속 깊은 자성가이기도 했습니다. 유엔에 $10억 거금을 쾌척하고 환경 보호에 앞섰던 그의 모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그를 애틀랜타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린 거인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디어의 황제이자 영원한 브레이브스의 팬, 테드 터너의 열정은 애틀랜타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쥐와 같은 설치류의 배설물을 흡입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인데요. 남극을 여행하던 호화 크루즈 선박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벌써 3명이 사망했습니다. 굳이 저희 영상에서 다루는 이유는 배에 타고 있던 여행객 중 2명이 조지아주 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 150명을 태우고 카보베르드를 출발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MV 혼디우스호는 현재 치명적인 한타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미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중태에 빠진 환자들이 유럽으로 긴급 호송되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안데스 변이인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공공보건부는 이 선박에서 내려 조지아로 복귀한 주민 2명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현재 감염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CDC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격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몽이 떠오르는데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기 차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뉴스가 많은데요. 잠깐 분위기 전환하고 가겠습니다. 수완이에서는 5월 한 달간 보물찾기가 열립니다. 매일 2개씩 숨겨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 수완이의 명물 프로그램 아트 오널림이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매일 2점의 수공예 예술품이 수완이 크릭 그린웨이나 심스레이크 파크와 같은 시내 주요 공원 산책로에 몰래 숨겨지는데요. 이 작품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자 작품의 새 주인이 됩니다. 올해의 아티스트는 37년간 교육계에 몸담았던 켄 리치 작가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해마나 가오리 같은 생동감 넘치는 바다 생물을 빚어내는데요. 환경보호의 메시지까지 담긴 이 특별한 작품들이 지금 수완이 숲속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추가로 하나 더 가볼까요? 혹시 이 예술품을 득템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가로 선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무가 간다 굿즈? 미국 로드트립의 성지로 불리는 대형 편의점 버키스 아시죠? 저희도 플로리다 출장 갈 때면 꼭 들르는 곳인데요. 빨간 모자를 쓴 귀엽지는 않은 비버 마스코트로 유명하죠. 이 버키스가 조지아의 한 로컬 편의점을 상대로 마스코트가 비슷하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버키스는 조지아주 테디스 마켓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디스 마켓의 동물 캐릭터가 버키스의 상징인 웃는 비버와 너무 흡사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브랜드 명성에 무단 편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테디스 마켓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곰을 표현한 본인들의 마스코트는 버키스의 비버와는 엄연히 다르고
매장 위치와도 버키스와 수십 마일 떨어져 있어서 영업 방해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실 버키스의 이런 마스코트 전쟁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무스 캐릭터를 쓴 업체에 소송을 걸 만큼 브랜드 보호에 공격적입니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한데 글쎄 비슷한가요?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조지아의 공교육을 통째로 바꿀 문해력 대개혁. 지난번에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계획들이 이제 실행됩니다. 기대를 모았던 이번 개혁안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마침내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당장 7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 모든 공립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에게 전문 읽기 코치가 배치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문해력을 기초부터 직접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학이 중요하다 법으로 불리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최소 1시간 이상의 기초 수학 교육을 의무화하고 6학년부터는 심화 수학 과정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내 휴대폰 금지령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던 이 금지령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의 도파민보다 책 속의 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보장된 셈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이 뉴스 잘 들어보세요. 혹시 자녀분이 경찰이나 특수기동대 요원을 꿈꾸고 있다면 무조건이고요. 귀넷 카운티 경찰국이 청소년들을 위한 경찰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닙니다. 실제 경찰들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시험부터 범죄 현장 조사인 CSI 체험, 그리고 특수기동대 스왓 요원들이 수행하는 전술 훈련까지 법 집행 현장의 뒷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학생은 6월 말, 고등학생은 7월 초에 각각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모든 과정이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있어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최종 선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저희가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올해 1분기 귀넷 카운티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10명 중 6명이 무면허 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스 측으로 넘겨집니다. 조지아주의 강화된 법에 따라 이제 경찰은 수감자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면 반드시 아이스에 신병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벌금으로 끝났을 신호 위반이나 과속도 이제는 추방으로 이어지는 직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더욱 추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귀넷 카운티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순간의 교통법규 위반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면허 운전은 꼭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도 절대 하면 안 되긴 합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한인 작가 13인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초대전이 열립니다. 케네소의 디 아트 스테이션에서 5월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 미학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수작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은은한 자개로 빚어낸 달 항아리와 몽환적인 추상화 등 한국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함과 깊이가 담긴 작품들이 현지의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시는 무료입니다. 조지아주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계 인물 25인에 우리 한인 리더 3명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인물들은 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선정되었습니다.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장은 현대와 SK 등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 안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샘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조지아주 하원 의원으로 재직 중이며 소수계의 권익 보호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조지아 정치 지형을 바꾸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둘루스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이민자 여성 의원인 사라 박 시의원도 선정됐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소상공인과 공공안전을 위해 발로 뛰는 그녀의 행보가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나 글 좀 쓸 줄 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3명 안에만 들면 공짜로 한국 다녀올 수 있는데
어떻게 작품 한번 내보시겠어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재외동포 문학상은 벌써 28년째 하고 있는 전통 있는 공모전입니다. 작품 접수는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고요. 수상자 발표는 9월 말입니다. 공모 부문은 시, 단편 소설, 체험 수기 및 수필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시와 소설은 자유주제로 쓰시면 되고, 체험 수기 및 수필은 해외로 이주하면서 겪은 체험이나 이민자로 살면서 느낀 정체성 고민 등을 주제로 하면 됩니다. 접수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인 korean.net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 우수상 등을 포함해 총 13명에게 상을 주고 수상자 전원을 한국으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티켓은 물론이고 숙박비까지 다 대준대요. 이런 의미있고도 실용적인 이벤트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애틀랜타 이상무